자, 이 정권이 지금 좀 웃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완전히 혼미 상태에 빠져들었다 보고 있습니다. 6.17 대책, 이번엔 70 대책, 70 대책은 주로 세금 이렇게 중과세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조세 저항 시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세 국민 저항 집회다 해서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앵그리블루는 몇천 명이 집회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하다가 이분들 한 200~300명 집회했다니까 언론들이 또 씁니다. 조중동이 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1주택자 중과세 없다고 긴급 해명을 해요. 15억 주택에 연 내던 이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가 6만원, 50만원 이래 올랐다. 고가 주택에 세금 오르는 거는 인정하지만은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이 9억인데 공시가 시세를 공시지가를 올려서 인상을 시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발 집어 던지고 집회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무슨 부동산 임대하는 게 죄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이분들 배경이 진짜 순수한 사람들인지 조금 의심도 해요. 선글라스 끼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없는 사람까지 고려해서 1가구 1주택자 중과세 하지 말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적 주택 공급도 좀 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기 이야기들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일면에 보도하고 국가적 주택 공급하라고 수없이 집회에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은 지금 조중동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집회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대신해서 나왔습니까? 저는 참 안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그린벨트를 풀겠다, 군부대 해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뭉가리우스 의지가 실렸는 부분에 대해 여당 내부의 중진들이 반발하고 총리가 반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부분을 문이 말한 게 아니고 김태년이 홍남기가 주장을 했는데 홍남기도 처음에 이 말 반대했어요. 국토부도 반대했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주장을 했냐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그러면 김태년이가 눈치가 없어서 문의하지도 않은 것을 앞장서서 총대 메고 민주당 의원들이 총대 맸다는 겁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버티고 있고 박원순이가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가 성추행으로 자살했고 대권 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이재명이는 그린벨트 풀면 로또 분양 광풍, 즉 전에 보금자리 주택에 제가 로또 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심의 용적률을 높여서 해결해야 된다 이랬고, 정세균이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된다, 훼손 시 복원 안 된다, 이낙연은 해제에 부정적이다, 재건축 재개발 및 용적률 규제 완화는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 이랬고, 이재명은 아까 말을 했고, 김상조는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 간에 정리가 됐다라고 17일 날 이야기했어요. 김상조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뭉가리우스의 대변인이라 봐야 되잖아요. 근데 19일 날에는 아직 결론을 못 냈다, 효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꼬랑지를 살짝 뺐습니다. 이 뭉가리우스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유력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나 총리가 지금 정권이 몰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엇박자를 처음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희 부동산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 김상조 등 몇 명이 문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주입시켜 가다가, 그래서 당도 압박해서 당도 꼬랑지 내리고 따라가다가
대권주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좀 라인으로 알아보니 문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몇이서 이렇게 만들어갔다. 그래서 자기들은 반대하는 게 충성을 발휘하는 길이다라고 자신감을 얻고 반격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문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 아니냐.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22번의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이 더 올라가고 특히 70대책 거기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지금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제 전세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고 순수한 전세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이런 전세가 없어져 버리고요. 한 달 새 전세가 최대 60% 올라버리면서 가면 전세 9억 붙였다가 가면 주인이 10억 5천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실종돼 버린 거 아니냐. 국내 최대 단지라는 이 잠실 헬리오시티의 중개업소가 여기 9,510가구가 있대요. 실제 물건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래 큰 단지 보유세 폭탄에 임대차 3법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이제 법제화한다니까 집주인들이 임대차가 되면 이제 6년까지 올리기도 힘들어지니 한꺼번에 이제 월세로 이렇게 다 바꿔서 해야 되겠다. 1.7 대책에서 집을 담보 대출 받고 산 사람은 2년간 의무 실거주 또 10년간 의무 거주 조항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전부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걸로 이제 전입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 사태가 일어나고 또 월세도 폭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땅을 싹쓸이 하려고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이 또 그린벨트에 다 아파트 들어서면 올라갈 거라 보고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산에 2만 가구 신도시를 철도 공작창에 만든다니까 국토부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꾼과 그들과 연결된 정보 라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튜브 등에서도 확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온 지금 수도권 자체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또 다른 지금 투기 대열로 내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상조는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간에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벨트를 지금 정부가 다 수용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린벨트 땅값으로 또 수십조가 풀릴 건데 그린벨트지만 주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풀린 돈이 또 아파트 투기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난 주말에요. 동아일보에 왜 서울에 이렇게 집이 지금 난리가 났느냐 하는 부분에 서울에 집이 부족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에 13만 가구가 늘었는데 없어진 집도 3만 가구라서 실제로는 10만 가구가 늘었는데 3만 채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노후주택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없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이고 또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하는 양이 실수요량에 비해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기사를 쓴 배경은 뭐겠습니까? 건설회사들이 집을 많이 짓도록 정부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재건축 재개발하게 해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허용해주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다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짓는 동안에 한 3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 고통은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서울주택 45%가 20년 이상으로 노후됐다. 강남 지역의 새 아파트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년새 6만 가구가 늘었지만은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멸실주택도 연 4만 채다. 그래서 출퇴근이 편한 곳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도심의 양질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데, 저는 이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30, 40대 젊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 삼성 다니고 의사하고 변호사하는 젊은 10%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상층 젊은 친구들만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산다고 대출 받아서 그것도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대출이 되고 대출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 보고 은행 가서 내가 집 살 거니까 한 4억 5억 대출해 달라 해보세요. 빌려주나? 그러니까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내지는 도심의 양질의 주택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의 10% 미만인 성공한 젊은이들이에요.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도심의 양질의 주택, 출퇴근하기 편한데 주택을 마음이야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90%는 안 된다니까요. 30, 40대 중에요. 대부분은 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수도권 외곽에 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적 주택 공급 가지고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왜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뭐 1인 가구나 이런 부분을 못 맞춘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은 아파트 지어서 팔아라는 거지 1인용 주택 공급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이 서울의 아파트는 누구 수준으로 들어가느냐? 있는 사람 수준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은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돼서 사지 못하고 상당수는 지어봤자 계속 그 집은 투기용 수준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아파트 한 동을 사버렸다. 40여 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자산운용사로 몰려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용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그래서 펀드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분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샀다가 나중에 팔한 다음에 차액만큼 남겨서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정청 관련해서 하는 말이 김현민은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홍남기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있다. 김상조는 당정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방침 정해졌다. 이재명은 도심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 정세균은 그린벨트는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 추미애는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과 서울에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추미애는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 문제 그러잖아도 많이 끼어가 이 말 저 말 하는데,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 지휘해서, 수사 지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투기판에 사모펀드로 뛰어드는 이런 부분 다 조사라고 지휘를 좀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투기꾼도 골치 아픈데요. 이제 사모펀드까지 끼어들어요. 제가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 뉴스 브리핑을 성실하게 보신 분들, 2017년 3월, 4월, 5월 때 이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삼성으로 망가졌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서 반성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집권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노무현 정권 2가 되어서 부동산으로 삼성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특권 폐지를 내걸고 집권했어요. 기득권, 특권을 엎어버리고 서민이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업사이드 다운을 해서 거꾸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파동이 2번 일어났어요. 집권 초 끝날 무렵에.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엄청 늘려버렸고, 없는 사람은 2번 다시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서민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이 전 국토를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200조에 가까운 부동산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돈이 전국으로 몰려다니면서 투기판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온 나라가 저축은행까지 가세해서 부동산 투기 대열에서 저축은행 피해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진보 정권에서 할 일인가.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국가적 주택 공급밖에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 상류 기득권층이 반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 반대하고 한국의 재벌들이 반대하겠지만은 이거 하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잡을 방법이 없다고 봐요. 10평부터 50평까지 다양한 평대로 국가적 주택 공급을 평당 700만 원에 수도권에 공급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좀 더 싸게 공급하면 그 선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야당과 이거와 관련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고 청와대가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부동산이 다 꺼질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부동산 투기판을 선호해서 거기서 계속 자산을 축적하기를 바라지 부동산 투기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반대하고 비판하지만은 속으로는 엄청 좋아할 거다는 거예요. 결국 문 정권의 무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부동산 투기판을 장려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한국의 중산층 이상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 문 정권을 지지한 부분에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라는 성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할까요? 진성준이 답했다고 봅니다. 절대 안 내려가요.